지금 광명에 진짜 양희원영 의원은 이분에 비하면 3발의 피해요. 조직지혈이죠. 네. 엄청난 분이 계시죠. 누구죠? 한 주간의 강명시 이슈를 전하는 이슈 클립. 오늘은 이번 주 언론 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존재감 뿜뿜을 보여주며 노이즈 마케팅의 바이블을 제시한 양희원영 의원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전해주시죠. 네, 우선 7월 30일 날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청년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 자신의 아들과 했던 대화를 꺼내며 자기가 생각할 때는 평균 연령을 얼마라고 봤을 때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엄마 나이부터 여명까지로 해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되게 합리적이다.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대1로 표결을 해야 하냐라고 말해서 거센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8월 1일 날 양희원영 의원이 자신의 SNS에 게시글을 올리고 맞는 얘기다. 지금 투표하는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은 사람들이라 라고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네,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그 워딩 중에서 여명이라는 워딩이 있는데 사실 이 여명, 우리 정 기자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20대 때 여명의 눈동자라는 네.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명, 새벽이라는 그 단어죠. 그죠? 네. 그 뜻하는 여명이 또 유명해졌고 최근에는 우리 그 숙취 해소제 있죠. 그죠? 여명.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단어가 유명해졌는데 나는 남은 그 수명을 뜻하는 단어로 여명을 쓰는 거를 저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그 제가 봤을 때 김은경 의원이 뭐 자녀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뭐 다 노인네를 찍어서 되는 거 아니야? 뭐 예를 들면 그런 비하 발언을 했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게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포장을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뭐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양희원영 의원이 여기 또 숟가락을 또 올렸는데 뭐 이분은 뭐 한식 사랑이 뛰어내요. 뭐 이렇게 숟가락을 이렇게 올려. 네. 제가 봤을 때 뭐 논란거리가 여러 가지 있었죠. 그죠? 네. 뭐였죠? 우선 21대 총선 당시에 민주당이 비례대표 선거를 위한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하겠다고 했을 때 민주당 참 실망입니다라는 글을 썼다가 자신이 공천을 받자마자 해당 글을 삭제해 논란이 일었었고요. 또 코로나 확진자 수 찌라시 인용, 가평계곡 살인사건 음모론 제기, 천안함 모욕 발언, 광우병 계단 발언, 일본 경찰을 공안으로 지칭하고 또 최근에는 가상화폐 보유 논란으로 비판을 받은 김남국 의원을 옹호하면서 마녀사냥, 여론재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켜왔습니다. 아, 그것도 맞았죠. 아이가 유엔의 산하기구가 아니다. 네. 라는 얘기도 있었죠. 그죠? 네. 제가 보면 이분이 왜 또 이런 그 언행을 하느냐라고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그 인지도가 상당히 낮죠. 그죠? 네. 이 낮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친명이야라고 하면서 그 친 이재명 게임을 뭐 좀 부각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근데 이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분 환경운동가 출신이잖아요. 네. 환경운동가 출신인데 그 주기적으로 파마를 하고 염색을 하고 다녀. 파마하고 염색을 할 때 화학약품 쓰지 않나요? 네, 사용합니다. 쓰잖아. 그러면은 수질오염 시키지 않아요? 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환경운동가들 염색도 잘 안 하고 네. 회색빛 머리 이렇게 멋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주기적으로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이 파마하고 염색을 하고 다녀.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사실 좀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네.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에는 사실 뭐 다른 지역에 국회의원이 양희원영 의원 정도가 있으면 양희원영 의원이 탑일 텐데 지금 광명에 진짜 양희원영 의원은 이분에 비하면 3발의 피해요. 조직지혈이죠. 네. 엄청난 분이 계시죠. 누구죠? 이모경 의원. 아, 예, 엄청나죠, 이분. 뭐, 양희원영 의원이 최근에 뭐 1, 2년 동안의 존재감을 뿜뿜했다 그러면 이분은 당선되자마자 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국회의원이란 이런 것이다. 아, 멋있어요. 자, 한번 쭉 나열을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가 좀 너무 많아가지고 네. 굵직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6월 24일에 청년들을 향해서 보여주기 좋은 일자리만 찾는다. 경비원들에게 임금을 주면 청년들의 일자리도 늘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지역 언론 기자들을 향해서
본인이 문체위 위원이니까 지역신문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모경 의원이 2달 만에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잖아요. 지역 언론들이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모경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에 앙금이 있었던 거지. 지역 언론사들, 기자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반협박하듯이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언론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부분, 이런 분들 그때 이미 알아봤어야 되는데.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최숙현 선수 투신 자살 사건과 관련해서 최 선수의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서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남자친구하고 뭔가 안 좋은 게 있었나,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은 가해자들이에요. 죄 지은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살려놓고 봐야죠. 또 부모의 이혼 여부와 또 고인의 정신병력을 물었던 부분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큰 문제냐면, 일단 본인도 이혼을 했잖아. 네. 본인도 이혼을 했는데 문제의 원인을 뭐 이혼을 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살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더 큰 문제인데, 저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사고냐면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학폭으로 자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가해가 가해졌길래 이 아이가 자살을 했느냐 하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을 찾지 않고, 야 도대체 네가 어떻게 했길래 아이들이 너한테 이렇게 왕따를 시키고 너한테 이런 행동을 한 거야, 야 네가 행동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자살한 학생한테 찾는 거야. 네. 똑같은 거죠.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어떻게 들어갔어야 되냐 하면, 도대체 고 최숙현 이 선수에게 어떤 가해가 이루어졌길래 이 선수가 자살을 했느냐,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동료 선수들한테 물어봤어야 되죠. 그죠? 네. 근데 뭐 얘가 어떠냐, 가정 환경은 어떠냐, 뭐 정신병원 다닌 적은 있냐, 뭐 애인과의 관계는 어떠냐, 무슨 이런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해.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우리는 알아봤어야 돼요. 네. 우리 떡잎부 따라 본다고 하잖아요. 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을 계속 하게 놔두면 안 됐던 거지.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학생 선수의 교내 폭력 사건 관련 질의를 하던 중 정청래 의원은 싸움을 진짜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친구들도 많이 괴롭히셨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그 최숙현 선수 사건보다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최숙현 선수 관련돼서 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해서 많은 질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좀 더 신중한 언어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이곳에서 감사하는 이 공간에서 이렇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못하고 막 농담식인 발언을 해. 그리고 난 이제 뭐 지워주세요, 삭제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가벼운 행동을 했어. 아, 저는 진짜 공직자로서, 특히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으로는 이제 올해 있던 일인데요. 이제 광명뉴타운 2할 구역 학교 신설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모경 의원이 이제 교육환경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이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더라도 학교 신설이 불가하다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한데요. 이건 허위사실이에요. 그죠?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는 거라 문제가 지금 살아있어요. 이모경 의원 내년 총선 도전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3월 20날에 열린 국립소방박물관 토론회 자리가 정책 설명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일었었고요. 전현직 도의원들이 노력한 광명북중학교 급식소 증축과 현대화 사업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고 현수막까지 내거는 등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또 그리고 9.16 광명방문 출입구 신설도 이제 과정 절차에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레일 관계자들을 만나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또 6월 17일 날에는 이제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본 음식 문화체험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날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를 인천에서 이뤘던 날인데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이 일었었고요. 7월 17일 날에는 한강유역청 관계자들을 불러서 목감천 정비 사업을 점검하는 자리가 쇼맨십이었다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충 열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힘드네요. 그죠? 네. 말하는 것도 힘들고 듣는 것도 힘들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두 분들에 대해서 한번 논란을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그래서 뭐 앞으로 한 200여일 남았죠. 네. 총선이. 저는 뭐 이분들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논란거리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 같죠. 네. 제기될 것 같고 해서 저희가 이제 꾸준히 이분들의 뭐 소식들은 저희가 뭐 꾸준히 전달을 해 드릴 텐데, 제가 이제
이 두 분들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광명시의 대표적인 두 여성 정치인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얼핏 드는 생각에 광명시의 쌍두마차 여성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줄이면은 광명 쌍녀 아닙니까? 아, 예.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네요. 그죠? 네. 광명 쌍녀. 네. 아, 이게 저는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니까 불현듯 그 2012년 국회의원 선거 그 이현주 의원하고 전재희 의원이 그 붙었던 그 선거에서 이런 플랜카드가 붙였죠. 전재희 18년 아웃. 네. 아, 엄청났어요. 그죠? 그런 플랜카드로 이현주 의원이 당선이 됐죠. 그래서 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 쌍녀라고 했나요? 광명 쌍녀. 아, 광명 쌍녀요? 아, 나 국민 쌍녀인 줄 알았네. 자, 광명 쌍녀로 네. 이제 언급되는 이 두 분의 여성 정치인, 그죠? 과연 이분들이 공천을 받을지 진짜 궁금하고, 네. 공천 결과는 더 궁금하네요. 네. 그죠? 오늘은 지금 국대급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 두 분 소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오랜만에 또 통실냉을 제기를 했죠. 네. 그 처음 찾아간 우리 가게가 이미 광명에서 상당히 알려진 곳이죠. 그죠? 어디죠? 네. 이제 3대 족발입니다. 저희가 그때 뭐 촬영을 하면서도 시식을 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저희 방송 나가고 그 지방에서 또 택배로 주문까지 했다고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 저희가 뿌듯하고 말이 나온 김에 오늘 방송 끝나고 저녁에 소주 한잔 할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일단 뭐 벌써 입맛이 땡기네요. 네. 뭐 족발도 씻고 뭐 또 다른 것도 씻고 네. 이러면서 한 주간에 또 우리 한번 스트레스 한번 또 날려보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